무조건 정신과 가보세요. 이거 굉장히 아이들한테 상처됩니다.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내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조그만 큰 아이들 같으면 그 얘기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성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원장님 그리고 남성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복적으로 특징적으로 어떤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 부모들은 가끔 이제 꾀병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까? 정말 이 아이가 얼마나 반복해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통이면 정말로 네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아팠었니? 어떤 양상으로 아팠었니?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니?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더 아파하는 게 있니? 학교로 아프니? 학원 갔다 오면 괜찮니? 뭐 잠을 자고는 괜찮니?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되고요. 배가 아픈 아이들도 네가 뭐 화장실 갔다 오면 괜찮니? 아니면 언제부터 아팠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의사는 100명의 아이들을 만약에 잘 봐도 한 명의 아이가 만약에 기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있는 걸 놓쳤을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선생님들도 우리 소아과 의사들한테 먼저 꼭 한번 의뢰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처음에 정신적인 부분으로서 계속 상담을 하고 했더니 실제로는 그 아이가 기질적인 병을 갖고 있는 경우도 꽤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돼서 그 치료가 들어가면 사실 늦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로 간에 이런 협진들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바로 히스토리, 과거력. 그 다음에 어떤 충분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검사.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하고 나서 정말로 이 소아과 의사는 내가 계속 앞으로 이 아이에게 상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신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한테로 의뢰를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저한테 이런 애가 있었어요. 계속 배가 아프다고 왔었어요. 걔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계속 배가 아프다는데 검사를 하고 그냥 약을 주는데 그 아이는 검사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뭔가 약에 대한 반응도 시원치가 않고 아이가 말을 할 때마다 증상이 좀 쭉쭉 달라져요. 뭔가 좀 이상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사를 했더니 검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검사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방법 뭐겠습니까?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로 보낼 것인지 제가 좀 더 지켜볼 것인데 저는 제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죠. 제가 어머니 뭐 잠깐만 나가 계시다가 하고 그 아이를 앉혔죠. 선생님한테는 정확하게 얘기해도 된다. 편하게 얘기를 해라. 했더니 그 아이 고민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도 성적을 잘 받아서 90점을 넘었는데 자기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너무나 성적이 좋아서 맨날 98점, 100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만 칭찬을 한다. 그게 자기한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계속 맨날 배가 아프고 딴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근데 그 아이한테 맨날 뭐 약을 주고 배 덜 아픈 약을 준다고 낫겠습니까? 안 낫죠, 당연히. 좀 이렇게 상담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이제 보호자분과 잘 얘기를 해서 잘 뭐 해피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들인데 소아청소년에 한해서는 꾀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꾀병이 요즘은 보니까 일반적으로 마음 부분들에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한테 보낸다라고 하는 뭐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이제 처음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 조금 약간 어린 아이들, 예를 들면 유치원을 다니거나 이 정도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만약에 놀려고 한다거나 이러면은 뭐 자폐가 의심돼서 오신다거나 조금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너무 좀 산만해 보인다면 ADHD가 의심돼서 오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발달이 좀 약간 늦은 부분들 그런 것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부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소아청소년 정신과하고도 같이 협진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학생들 같은 경우들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왔을 때 약간의 우울감들이 좀 있어 보이는 아이들. 이미 딱 진료실에 들어올 때부터 저희들하고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그런 아이들은. 네, 기운이 없고, 눈이 안 마주치고, 목소리가 작고, 이제 자신감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기질적인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의 내면을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실제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할 때 무조건 정신과 가보세요. 이거 굉장히 아이들한테 상처됩니다.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내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조그만 큰 아이들 같으면 그 얘기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무조건 그 앞에 아이가 있고 보호자가 있는 데서 너 어머님 제가 볼 때는 얘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정신과 가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면 보호자분들께 이제 아이는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보호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보호자분들이 보시는 아이의 모습은 아주 단편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아이들을 갖다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의 그 손길을 빌리면은 의견들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의 내가 모르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모르는 모습을 알게 됐을 때는 보호자분들이 아이를 갖다가 대응을 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 얘기를 나눌 때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보호자한테도 정신과 가세요 하는 얘기와 이렇게 가서 우리 아이 모르는 모습을 보라는 얘기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는 소아과 의사가 정신과 의뢰하는 제일 첫 번째가 보호자들을 설득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아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자가 우선 그걸 인지를 하고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진짜 등짝 스매싱만 날리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선생님 했더니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 없다는데 너 왜 계속 그러니 이러면서 팍 등짝대면서 빨리 나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아이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사실은 차마 말도 못하고 자기는 계속 굶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중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그에 대한 병식이 있고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크게 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아과로 먼저 찾아왔을 때는 우리 소아과 의사들은 굉장히 그런 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은 좀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호자분들 중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우리 아이는 이쪽에 문제인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가 뭐 4살, 5살 정도 된 아이인데 동생이 생기고 나서 갑자기 없었던 변실금이 생겼다. 팬티에 계속 변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의 그런 관심들이 전부 다 둘째에다가 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정신과를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 걔는 변비였어요, 변비.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모든 가족들이 아우 둘째 생겼구나 하고 얘는 변이 너무 마려웠는데 근데 화장실에 가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참고 병원 와서 관장 한번 하고 좋아지고 나서 싹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한쪽으로만 그쪽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일단은 기질적인 거, 병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소아과 청소년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연계된 병원들도 되게 많으시니까 그냥 배가 자주 아프다.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이런 얘기를 없었는데 계속 적 들으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우리 수면일지, 배변일지 등등 있듯이 그래서 얘가 머리가 아팠을 때 언제쯤 아팠고 그 다음에 어느 부위가 아팠고 그 다음에 아프기 전후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해주셔도 그러면은 되게 문제가 되는 막 기질적으로 뭐 머리에 혹시나 뭔가 자라고 있다든지 이런 거면 통증이 옮겨다니지 않습니다. 복통도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특정 부위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아프다 그러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머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본인도 병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병원에 가야 될 건가?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